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부터 주춤거리기 시작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XRP 가격은 22센트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이 없으려면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기를 바라봐야겠는데요. 좋지 않은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에 들어선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이 주목이 됩니다. 과연 연말을 울면서 끝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즐겁게 웃으면서 징글벨을 부르면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리플사 에스크로 지갑에서 10억개의 XRP가 해지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 몇 년 전부터 묶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풀리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걸 다 시장에 던진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물론 리플사에서는 이 거래소에 약간 팔기도 하고 장외 거래를 주로 이 에스크로에서 풀린 물량을 파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인마켓캡 볼륨이 조작됐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일단은 파는 것을 최소화시켰죠. 그래서 최소한의 물량만 팔고 나머지를 에스크로에 묶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것도 마저 못 팔아서 다 묵냐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없으면은 그거밖에 사람들이 안 사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아도 난리, 안 팔아도 난리, 굉장히 피곤하게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적게 파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량이 적게 시장이 풀릴수록 가격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정도로 봤을 때 지금 풀린 물량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물론 새로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쪽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뱅크 XRP님께서 리플사에 투자를 했었던 이 회사들의 이름을 쫙 나열을 해봤는데요. 구글 벤처스, 액센처, 안데르센 호로이츠, CME 벤처스, 코어 이노베이션 캐피탈, 센텐더 이노벤처스, SBI 그룹, 시암 커머셜 뱅크 디지털 벤처스, 시게이트, 스탠다드 차터 등등이 있는데요. 이 굉장히 쟁쟁한 회사들이 리플사에 초기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쉽게 하지 않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내에서 리플사는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의 판단을 이제 내가 부정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또 로고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초기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XRP가 많이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SBI 같은 경우도 리플 아시아 창립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XRP를 기타 고장이 가져갔는데요. 이런 모든 회사들, 투자자들은 XRP가 성공하기를 바랄까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데이비 슈월츠 그리고 밥 웨이, 리플사의 전 직원이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XRP 가격이 리플사 주식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XRP 가격이 올라갈수록 리플사의 주식도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회사들이 그리고 은행들이 전부 다 리플사의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는 돕지 않을까,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단 가격이 너무 지지부진해가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있는데, 막상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무덤덤 하실 겁니다. 이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약간 돈을 잃은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 상대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한 이 XRP 가격이 나중에 오르더라도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 들어와도 된다, 그때까지는 나는 기회비용을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자기 선택이고 그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소식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XRP가 네트워크 수수료로 소각이 되곤 하죠. 그래서 몇몇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시기도 하는데요. 최근 XRP가 열심히 많이 사용이 되면서 어제만 9,000개의 XRP가 소각이 됐다고 합니다. 쓸면 쓸수록 조금씩 달아 없어지는데 그만큼 사용량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풀려있는 XRP 그리고 전체적인 숫자 XRP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각되는 양을 통해 가지고 XRP의 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것은 좀 무리고요. 다만 이 9,000개가 소각될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하루에 9,000개가 아니라 9만 개, 90만 개 이렇게 늘어날 정도가 돼야, 그 정도로 사용이 돼야 가격 상승을 약간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각이 너무 많이 진행되게 되면은 네트워크 수수료는 또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알셀 브리도가 이야기했죠. XRP 레저 처음에 디자인할 때 XRP를 앞으로 1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잡고 1000억 개를 발행을 해냈다라고 문서상에서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플사의 마커스 트레처 관련 영상이 또 한 가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조금 오래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시청하지는 않을 건데 앞에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 3월에 있었던 Innovative Finance 컨퍼런스였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사는 인터넷 모델과 IP 프로토콜을 재구성했다. 이 기술은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 불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 기술을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것인데 인터넷과 같이 무한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과 금융기관과 일을 하는 데는 좀 힘든 그런 점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리플사에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관련된 보고서를 출간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목은 리플 암호화폐 사업,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업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 좋고 이제 XRP가 또 언급이 되어 있죠. 점점 세상이 이제 인식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초기입니다. 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엑스풀에 관련된 작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베일에 가려진 프로젝트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이분, 이 자료의 출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디서 포오셨는지는 모르겠는지 첫 번째로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풀은 리플 사이에 제작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마켓 메이커들이 거래소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목표다. 이것은 XRP의 국제적인 규모의 유동성 풀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것이고, 모든 시장에서 XRP 가격을 표준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는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안정화된다. 안정화될 거면은 좀 많이 올린 후에 안정화가 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글로 뱅크 XRP님께서 정식적인 자료를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리플에서 2016년도에 발간을 해낸 그 PDF에 담겨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엑스풀의 목표는 세계에 있는 연결되지 않은 노스트로 어카운트들을 연결시키고 유동성을 통합시켜 지불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통신은행 구조상에서 응답하게 되는 은행들은 이 국제지불 상에서 같은 볼륨으로 지불을 하게 될 때 총합적으로는 더 적은 유동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은 그 나라의 통화와 하나의 XRP 계좌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 해당 은행은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가장 큰 금액의 지불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XRP만 들고 있으면 된다. 셋째로 마켓 메이커를 직접적으로 통화와 XRP 사이에 둠으로써 은행은 지불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는 중간자들의 숫자를, 그리고 대조표 위의 가격 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XRP를 활용해가지고 은행들이 더욱더 자연스럽고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에서 XRP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보통으로 이제 은행에 가게 되면은 각 외화별로 계좌를 가지고 있죠. 뭐 옌, 달러, 유로 막 이렇게 각자 다른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엑스풀이 있으면은 그 나라의 법정 통화 그리고 XRP만 딱 두 개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로든지 국제 지불이나 송금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은행이 XRP를 들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지금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최근에 나왔었던 소식이죠. 내년이 되면은 독일 은행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암호화폐를 은행에서 들고 있게 되는 그 날은 솔직히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것이 보편화되려면 아직도 더 많은 규제와 나라별로 거쳐야 될 관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엑스풀이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거나 개발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이유에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와 가장 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인 실시간 유동성을 리플사에서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 훗날 미래에는 이 엑스풀이 본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리플사가 엑스래핏을 만들었듯이 엑스풀을 어떻게 개조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제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엑스플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아니 뭐 추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발견했다고 보는 게 낫겠죠. 나온 지는 오래됐으니까. 자, 아무튼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희망회로 돌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 세계 모든 주식과 본드 등을 다 합쳐가지고 30조 달러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XRP가 브리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과한 욕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XRP 레저나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커스 트레처도 이야기를 했듯이 인터넷이랑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을 위한 인터넷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성공한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고, 성공하지 않는다면은 반대로 가게 되겠죠. 일단은 실시간 유동성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부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리플사도 그런 식으로 전진을 하고 있고요. 너무 빨리 달리다가는 가랭이가 쫙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오늘 또 새로운 첫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제가 준비를 해본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관련 영상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재생을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계속해서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열심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